알려주고 지금 흔히 언론에서 쓰고 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제일 폭언이 뭐냐면 그 제주 사건 4.3 사건의 원흉이라는 표현하고요. 그 다음에 양민을 학살한 주범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들도 듣기 굉장히 거북하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이런 폭언적 단어들을 써서 뭐 이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좀 막았으면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부임 날짜부터 사망한 날짜까지 그 43일 동안 과연 박진경 대령이 재임 중에 많이 피살이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4.3 평화공원에 가면은 이 원형된데 비서부 전부 홍길동 몇 년 몇 월 며칠 뭐 사망 행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그 재임 기간 동안 한 것을 딱 추려내 가지고 그때 당시 사망자가 이것밖에 없다. 그런데 왜 이 만 몇 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그 원흉이라 하느냐. 9연대, 11연대에도 산 반란군과 내통하는 혐의자가 많았어요. 특히 그 박진경 대령 그 작전할 때도 그 군 내부 안에 뿌락치들이 있어서 어느 마을에는 며칠날 군대를 토벌군이 간다. 그럼 어디 피해라 하니까 그 박진경 대령 할 때도 뭐 전투라는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. 가보면 다 사전에 피해버리고.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도 엄청난 피해자입니다. 박진경 할아버지도 4.3 사건. 할아버지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4월 3일을 전후해서 그 각종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주 보도되는 내용에 오히려 그 언론의 그 타이틀 자체도 제주 4.3 사건의 원흉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제목에 가면은 제주 4.3 사건 그 살인 주범 주민 살인 주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. 제가 잘 모르고 있다. 요 최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신 동안에 제주도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내려가신 날이 5월 6일 날 내려가서 실제로 근무하신 날은 6월 17일까지 43일간이거든요. 근데 제가 초창기에 자료들을 보니까 군 내부 군인들 장병들도 정신도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. 그 다음에 군 그 체계 조직 체계도 제대로 안 되시는데 그 조직 체계 인사해야지 이러면서 1~2차 작전이 있기 전까지는 군 내부 통솔하고 흐트러진 그 군 장병들 전신무관 잡는데 시일을 다 보내던데 어떻게 두 번 작전들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진짜 제주 4.3 사건 원흉이 되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가진 겁니다. 제 판단으로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할아버지는 정부와 미 군정의 학살을 범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당시 군사작전을 거부하고 뒤로 빠져있던 그 지휘관들은 오히려 양민을 살린 뭐 애국자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역사가 진짜 완전히 왜곡됐구나. 그래서 제가 그 반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말하면 할아버지 계신 동안에 사살한 거하고 몇몇 사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성과는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그 다음에 이 빨치산 활동하는 사람들 분리 작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논리거든요. 근데 그게 최명신 장군이나 이세호 장군 이런 분들도 무사히 바뀌고 있는데 이 좌파의 그 반란자들은 주민과 인민이 물이고 자기네들은 고기라서 그 인민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작업을 물을 걷어내니까 고기가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주 4.3 사건 저희들도 유족입니다. 뭐 친손자는 아니지만 진경 할아버지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입니다. 할아버지도 제주 4.3 사건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고 제주도에 그 당시 많은 일반 뭐 시민들이 이렇게 사살당하고 한 뭐 작은 우등간에 경찰 또 폭도들에 의해서 죽고 한 이런 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억울한
죽음에 대한 거는 저희 유족들도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이걸 그 유족들 뭐 가슴 아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를 그 할아버지를 죄인 양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이거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면 4.3 사건 원흉이 될 수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일간 근무했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가 그 분리작전, 선무공작하고 주민과 공산당의 분리작전을 주로 시행을 했고 실제 토벌작전을 2번 나갔는데 그 토벌작전도 좌파 뿌락지들에 의해 가지고 작전이 누출이 돼서 실제로 많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. 실제로 오히려 남도당 빨치산들이 이용하다가 도망가 버린 그 전쟁 노획물자만 많이 가져왔다는 이런 보고서만 제가 보고 있어서 실제로 이거는 할아버지를 음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당시 인사국장을 하셨는데 인사국장 자리를 두고 전쟁터로까지 간 배경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. 모든 부서의 권력이나 핵심을 가진 사람 거기서 어떻게 뭐 권력을 휘두를까 생각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 이거 어쨌든 가서 반란난 걸 수습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셨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희생정신이나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내려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막 그런 가치관이 계시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. 그 제주 4.3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할 때도 군의 그 당시 군인으로서 제주 4.3 사건 때 내려가 계셨던 군인분들, 그 다음에 경찰들 이런 분들도 녹취를 많이 하고 증거자료를 많이 가졌거든요. 그 중에 최명신 장군 녹취록만 유독 한 서너 줄 보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군 계셨던 이런 분들 이세호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고 한 녹취록은 그냥 기록만 남아있죠. 실제로 바깥에 보고가 안 됐어요. 근데 거기를 봐보면은 할아버지 성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분들 표현도 무지막지하게 죽일 그런 인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유독 할아버지하고 불편했던 사람, 그 제일 불편한 사람 할아버지 죽인 놈이라고 표현합니다. 근데 그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한 유언을 그냥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게 억울하고요. 아니 죽을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?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전 실패한 지휘관의 그 유고집이 꼭 정론인 양 보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만입니다. 더 알아봐야죠. 이거 언론 보도를 하려면. 그런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 보도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을 제가 제공해서 몰라 뭐 종을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가만두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.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분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